안녕하세요. TMS 소프트 김민양 매니저입니다. 이번 교육은 애니링크 7 개요 및 구성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선 애니링크 개요 및 아키텍처, 리소스 구성, 명령어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링크 7의 개요 및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애니링크 7은 통합 인터페이스 솔루션으로 대내 및 대외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기와 같이 고객 대면 채널을 연계하는 MCI, 그리고 ERP, CRM, 그룹웨어 등 내부 업무 시스템을 연계하는 EAI, 그리고 금융결제원 카드사 등 대외기관들과 연계하는 FEP. 이 세 가지 인터페이스 종류를 모두 애니링크 7에서 시스템 연계가 가능합니다. 애니링크는 크게 스튜디오, 리모트 에이전트, 웹 어드민, 데이터 통합 서버, 런타임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튜디오는 통합 개발 환경으로 거래와 관련 자원들을 정의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에이전트는 원격지에서의 거래 송수진 처리를 원격지 서버에 리모트 에이전트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 어드민입니다. 웹 어드민은 운영 관리 툴로 시스템 구성 관리, 운영 설정, 모니터링, 사용자 권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디스 데이터 통합 서버는 스튜디오에서 정의된 자원과 어드민에서 정의된 구성 및 설정 정보를 레파지토리에 저장하고 관리해줍니다. 런타임 엔진은 리소스 매니저, 어댑터, 딜리버리 채널, 플로우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소스 매니저에서는 런타임 환경의 공통 자원을 관리하며 클래스 로더, 스레드풀, 거래 및 설정을 관리합니다. 어댑터는 TCP, HTTP 등 프로토콜을 설정하여 메시지를 송수신하고 파싱 및 마샬, 언마샬, 그리고 서비스 호출을 합니다. 딜리버리 채널은 호출된 서비스의 위치를 찾아서 플로우, 아웃바운드를 멀티 바인딩을 실행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우는 스튜디오에서 정의된 플로우 흐름과 조건에 따라 액티비티, 이벤트, 게이트웨이를 순차 혹은 병렬로 실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애니링크 서버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스튜디오에서 정의된 자원을 관리하고 배포하는 DC와 운영 관리 툴인 웹 어드민은 도메인 관리 서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애니링크 엔진인 런타임 엔진을 처리하는 서버인 매니지드 서버와 비정상 다운된 매니지드 서버를 재기동하는 노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지드 서버를 클러스터 구성하여 페일오버, 페일백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니링크 웹 어드민과 스튜디오 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애니링크 웹 어드민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애니링크를 관리하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웹 어드민을 통해 애니링크의 각종 설정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웹 어드민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에서 다음과 같은 형식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접속된 경우 다음과 같은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로그인이 되고 나면은 웹 어드민의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업무 시스템입니다. 업무 시스템은 애니링크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 단위로 런타임 엔진 서버 단위 및 클러스터 단위입니다. 거래, 어댑터, 엔드포인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리소스를 업무 시스템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 시스템을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어댑터입니다. 어댑터는 업무 시스템과 다른 컴포넌트들 간의 프로토콜을 맞추어 입출력 처리를 하거나 컴포넌트에서 수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발 방법은 프로토콜별 어댑터를 생성한 뒤에 엔드포인트 그룹을 생성하여 하위 엔드포인트의 라우팅을 지원하거나 바로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여 메시지를 송수신할 정보를 설정합니다.
개발 가능한 프로토콜은 TCP, HTTP, TMAX DB, FTP 웹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화면입니다. 스튜디오는 이클립스 기반의 애니링크 개발 툴로 플로어 서비스와 각종 어댑터들의 룰을 제작하고 배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자는 GUI 환경의 애니링크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플로어 또는 룰을 쉽게 편집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리소스 배포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러 IP 포트, ID,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거래 화면입니다. 거래와 거래 그룹 분부는 애니링크의 런타임 엔진의 실행에 필요한 비즈니스 리소스 중 하나로 업무 또는 거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래 그룹과 거래로 구성되어 있고 트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래의 경우 요청 메시지를 파싱하여 메시지 내용에 맞는 애니링크의 엔진 내부 서비스를 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전문을 초상화시킨 객체로 애니링크의 어댑터는 메시지 객체를 이용하여 데이터 오브젝트를 네트워크로 내보낼 바이트형 배열을 생성합니다. 네트워크에서 수신한 바이트형 배열은 데이터 오브젝트로 변환하여 플로우로 넘겨줍니다. 이때 데이터 오브젝트를 바이트형 배열로 생성하는 과정을 마샬이라고 하며 반대로 바이트형 배열을 데이터 오브젝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언마샬이라고 합니다. 메시지 필드와 필드 타입을 지정할 수 있으며 픽스드 랭스, 비트맵, XML, JSON, 키밸류 등 메시지 타입을 설정하여 타입별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웃바운드 룰입니다. 아웃바운드 룰은 런타임 엔진으로부터 아웃바운드 어댑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유용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토콜별로 생성 가능하며 요청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를 세팅하고 응답 수신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서비스 플로우를 서비스의 수행 절차에 따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서비스는 플로우의 정의된 흐름을 따라 진행 후 플로우의 서비스 액티비티를 호출하며 TCP 송신 및 파일 라이트, 리드, 응답 전송 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링크 7의 서버 다운 및 기동 명령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명령어는 알리아스나 애니링크 홈의 빈 폴더의 쉘 형태로 존재합니다. 사이트별로 설정된 명령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순서는 런타임 엔진 서버를 내리고 다스 서버를 내립니다. 만약 엔진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MS 다운만, 하지만 배포나 웹 어드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DS 다운을 합니다. 다음은 기동 명령어입니다. 기동 명령어도 마찬가지로 알리아스나 애니링크 홈의 빈 폴더의 쉘 형태로 존재하며 이 또한 사이트별로 명령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스 서버를 dsboot 명령어로 올리고 런타임 엔진 서버를 msboot로 기동합니다. 최종 프로세스 기동 확인은 ps-ef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애니링크 7 개요 및 구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영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엑스 소프트 김민영 매니저입니다. 이번 교육은 애니링크 7 TCP 설정 및 개발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선 애니링크 TCP 서비스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링크 TCP 동기 비동기 방식과 통신헤더 공통헤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TCP 통신을 하는 서비스는 크게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동기 방식은 한 세션에 한 요청씩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요청에 대한 응답 처리가 끝나야 다음 주 요청 처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 중인 세션이 있는 경우 다른 사용 가능한 세션으로 요청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비동기 방식은 세션이 사용 중이어도 요청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코릴레이션이라는 고유한 값, 전문 추적 번호를 가지고 요청에 대한 응답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길이 지정 방식에는 통신 헤더와 공통 헤더 방식, EOD, 고정 길이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중 헤더의 길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통신 헤더와 공통 헤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통신 헤더 방식은 전문 길이 필드가 전문 레이아웃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본 4바이트이며 전문 길이 값에 헤더 사이즈를 포함하는 경우 이 예시에서와 같이 공통부 10바이트와 상세부 11바이트, 그리고 전문 길이 필드 사이즈 4바이트를 합한 25바이트가 전문 길이 필드의 값이 됩니다. 전문 길이 값에 헤더 사이즈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전문 길이 사이즈인 4바이트를 제외한 21바이트가 전문 길이 필드 값이 되게 됩니다. 공통 헤더 방식은 전문 길이 필드가 전문 레이아웃 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송신 시 길이를 계산하여 길이 정보 필드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방식에서 헤더 크기는 길이 전문 필드가 포함된 전문 공통부 14바이트로 설정할 수 있으며 전문 길이 값에 헤더 사이즈를 포함하는 경우 전문 공통부 14바이트와 상세부 11바이트를 합한 25바이트가 전문 길이 필드 값이 됩니다. 전문 길이 값에 헤더 사이즈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헤더부를 제외한 전문 상세부 11바이트가 전문 길이 필드 값이 됩니다. 메시지 구조에 따라서 이와 같이 통신 헤더 또는 공통 헤더 방식으로 길이 지정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니링크 웹 어드민과 스튜디오에서 TCP 통신을 하기 위한 설정 정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TCP 회선을 생성할 때는 애니링크 웹 어드민에 접속하여 어댑터 메뉴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왼쪽 내비게이터 화면을 보시면 각 프로토콜별 어댑터, 엔드포인트 그룹, 엔드포인트 이렇게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그룹에서는 라우팅 방식을 설정할 수 있어 라운드 로빈, 어벨러블 커넥션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하위 엔드포인트 세션으로 요청 처리가 가능합니다. 엔드포인트는 회선 단위이며 인바운드용, 아웃바운드용, 인아웃 둘 다 처리가 가능한 보스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연결 정보, 메시지, 길이 지정 방식 설정 등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 정보 탭에서는 회선 연결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는 것으로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 타입을 지정할 수 있고 IP, 포트, 세션 수, 동기 비동기 설정 및 헬스 체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정 탭은 전문 수신 시 호출할 서비스를 지정합니다. 오프셋을 주어 거래 분기 호출도 가능합니다. 메시지 장애 처리 탭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통신 헤더, 공통 헤더 등 메시지 길이 지정 방식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외에 부가 옵션 기능인 메시지 변경 옵션, SSL 설정을 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웹 어드민에서 회선 설정이 다 끝났으면 애니링크 스튜디오에서 엔드포인트를 지정하여 해당 엔드포인트의 세션으로 서비스 송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TCP 아웃바운드 룰 리소스를 만들어 설정하는 것으로 송신 타겟 회선 지정과 응답 수신 방식에 따른 요청 및 응답 메시지 설정을 이와 같이 설정합니다. 응답 수신 방식은 싱크, 어싱크, 원웨이로 되어 있으며 어싱크의 경우 코릴레이션 값도 지정해야 요청에 대한 응답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지정은 엔드포인트와 엔드포인트 그룹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엔드포인트 그룹을 지정하는 경우 엔드포인트 그룹에 설정된 라우팅 방식에 따라 송신 처리가 진행됩니다.
이 화면은 로그 설정 화면입니다. 컨테이너별로 엔진 로그 설정이 가능하며 시스템 로고에 이와 같이 TCP 패키지에 대한 로고 레벨을 파이니스트로 하면 TCP 엔드포인트에서 주고받는 송수신 데이터 전문을 엔진 로그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설정은 보통 개발 및 검증 서버에서 테스트하는 경우에 지정하여 전문 송수신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운영 서버에서는 시비어로 설정하여 데이터 전문을 출력하지 않도록 설정을 권장합니다. 앞에서 엔진 로그에서 전문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웹 어드민 화면에서 간편하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애니링크 웹 어드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메뉴에서 거래 조회 후 거래를 선택하면 해당 이미지처럼 트레이스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플로우 흐름대로 출력되며 오른쪽에 메시지 박스를 누르면 엔드포인트에서 송수신되는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TCP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순서는 웹 어드민에서 어댑터 및 엔드포인트를 생성 후 스튜디오에서 거래, 메시지, 아웃바운드를 플로우를 생성하여 리소스를 배포하는 순서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TCP 인터페이스 개발 시나리오입니다. AP에서 요청 수신을 받아 기관으로 요청送신을 하고 기관으로부터 응답을 수신받고 AP의 응답을 전송하는 4단계로 송신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애니링크 기준으로 엔드포인트는 AP용, 기관용 2개를 만들어서 TCP 송신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P에서 요청을 수신받을 엔드포인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엔드포인트 ID 이름을 입력 후 통신 방향은 인바운드나 보스로 설정합니다. 연결 정보에 서버 타입으로 선택하고 포트, 동기나 비동기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상세 설정 탭에서는 뒤에 설명드릴 스튜디오에서 배포한 거래를 지정해주는 곳으로 거래 배포 후 이와 같이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메시지 장애 처리 탭에서는 공통 헤더 방식으로 헤더 길이 10, 오프셋 0, 길이 4로 하고 헤더 사이즈는 포함하지 않게 설정하겠습니다. 전문 길이 설정을 체크하여 아웃바운드 시 오프셋 길이 정보 위치에 전문 길이가 입력되도록 체크합니다. 기관으로 송신할 엔드포인트는 통신 방향 보스로 지정하고 클라이언트 타입 선택 후 기관, IP, 포트를 입력합니다. 송신 방식을 동기로 설정하고 세션 수는 1로 설정하겠습니다. 메시지 장애 처리 방식은 AP 엔드포인트와 같은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애니링크 스튜디오에서 서비스를 만들어줍니다. 서버 로그인 및 프로젝트 생성, 업무 시스템 할당 등 기본 설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거래그룹에서 데이터 필드 값으로 파싱하여 하위 거래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발해 보겠습니다. 거래그룹을 생성하고 요청 응답 메시지에 공통 헤더 메시지를 추가합니다. 파싱 정보 탭에서 파싱할 메시지와 필드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거래그룹 하위에 거래를 생성하여 요청 응답 메시지에 공통 헤더 다음에 오는 메시지들을 추가합니다. 파싱 정보 탭에서는 거래그룹에 설정한 필드에 해당하는 파싱 값을 이와 같이 추가하여 설정합니다. 거래를 만들었으면 메시지 TCP 아웃바운드를 플로우 리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메시지는 필드 값을 추가하고 메시지 타입을 픽스드 랭스로 설정하여 필드 길이 값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대외기관에 송신할 TCP 아웃바운드 룰을 생성하여 기관 엔드포인트 지정 및 응답 수신 방식 싱크 설정, 요청 응답 메시지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우를 생성하여 이와 같이 플로우 시작하는 메시지 이벤트,
TCP 액티비티, 응답 전송 리플라이 메시지, 플로우 종료 이벤트 순으로 설정합니다. 플로우까지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다시 거래를 클릭하여 만든 플로우를 호출 서비스에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그룹 및 거래를 선택하여 배포를 해줌으로써 서비스를 서버에 등록시켜 줍니다. TCP 거래 테스트 방식은 잡 스케줄의 직발 기능을 사용한 방식과 SSH로 AP 대신 요청 전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나누겠습니다. 잡 스케줄로 직발하는 기능은 애니링크 웹 어드민에서 운영관리 잡 스케줄 메뉴에서 잡 목록에 잡을 생성하여 직발할 데이터와 거래를 지정해 줍니다. 배포된 거래만 지정할 수 있으며 거래에 설정된 요청 메시지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 생기며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한 후 화면 맨 오른쪽 즉시 발송 버튼을 눌러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텔넷 명령어를 사용하여 요청 전문을 AP에서 주는 것 대신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송신 거래를 호출해주는 인바운드 회선을 만들어야 하지만 요청에 대한 응답 전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잡 스케줄로 직발한 경우 결과는 모니터링 메뉴에서 거래의 성공 실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있는 GUID는 애니링크 트랜잭션의 고유값이며 해당 트랜잭션 선택 시 3번처럼 플로우의 흐름대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애니링크 7 TCP 설정 및 개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영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맥스 소프트 김민영 매니저입니다. 이번 교육은 애니링크 7의 DB 설정 및 개발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선 애니링크 DB 서비스 개요 및 설정, 개발, 그리고 테스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DB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DB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오스의 데이터 소스를 사용해야 하는데 데이터 소스의 커넥션 풀을 활용하여 DB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제오스의 데이터 소스를 생성한 후 애니링크에 생성된 DB 엔드포인트를 통해 DB의 CRUD 및 프로시저 호출 등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DB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정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오스 웹 어드민에 접속하여 리소스 메뉴의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기존에 있는 로그 어댑터 데이터 소스를 사용해도 되고 Add 버튼을 눌러 새로운 DB 접근 데이터 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dd를 눌러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소스의 아이디와 이름을 입력한 뒤 벤더 입력 버튼을 눌러 티베로 오라클 등 벤더에 맞게 설정해 줍니다. 데이터 소스 타입은 XA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를 사용 선택한 뒤 IP, 포트, SID, DB의 계정 ID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맨 아래 고급 선택 사항에서 오토 커밋의 드라이버를 해주겠습니다. 생성한 뒤에는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메시지가 출력되면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 완료된 데이터 소스를 서버 컨테이너에 등록해주는 과정입니다. 서버 메뉴에서 해당 DB 접속을 하는 컨테이너를 선택한 뒤 데이터 소스 부분에 사용할 데이터 소스를 체크해 줍니다. 새로운 벤더 사용인 경우에는 해당 버전에 맞는 JDBC 드라이버를 서버에 업로드 해줍니다. 업로드한 경우에는 서버 재기동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애니링크 웹 어드민에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구성관리 어댑터 메뉴에서 DB 어댑터의 하위에 DB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이때 연결 방식에 익스포트 네임을 생성한 데이터 소스 이름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DB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흐름은 웹 어드민에서 DB 엔드포인트를 생성한 뒤 스튜디오에서 거래, 메시지, 아웃바운드를 플로우 등을 정의하여 배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개발할 시나리오는 애니링크의 즉발 기능을 사용하여 거래를 호출하고 DB에서 셀렉트한 정보를 인서트하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애니링크 웹 어드민에서 DB 엔드포인트 생성이 안 되어 있으면 생성 후 접속할 DB의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스튜디오에서는 거래 그룹 및 거래를 만들고 DB 셀렉트 및 인서트할 필드가 있는 메시지를 이미지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엔 DB 셀렉트 응답으로 받을 배열 메시지를 만들어 줍니다. 데이터 필드 하나를 추가한 뒤 어레이 사이즈는 언바운디드로 지정하고 필드 타입을 인클루드로 하여 검색 버튼을 눌러 이전에 생성한 메시지를 인클루드 해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DB에 인서트할 요청 메시지를 아래와 같이 생성합니다. 그 다음엔 인서트 결과 건수를 담을 메시지를 생성해 줍니다. 리절트란 필드를 만들어 필드 타입을 인티저로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DB 셀렉트할 아웃바운드 룰을 생성해 줍니다. 엔드포인트에 처음 생성한 엔드포인트를 지정하고 응답 메시지에는 DB 셀렉트 결과값을 담을 배열 메시지인 메시지 셀렉트를 선택합니다. 룰 SQL 탭에서는 SQL 목록에서 SQL 추가 버튼을 누르고 SQL 에디터에서 쿼리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출력 매핑을 눌러 응답 메시지 필드에 DB 조회 결과를 매핑해 줍니다. 이번에는 DB를 인서트하는 아웃바운드 룰을 생성해서 엔드포인트를 지정한 뒤 요청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를 이와 같이 추가해 줍니다. SQL 탭에서는 SQL 추가하여 인서트 문을 작성합니다. 이때 입력 스키마에 있는 요청 메시지 필드를 드래그 앤 드랍하여 SQL 에디터 문에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입력 스키마에 있는 메시지가 바로 전 아웃바운드 룰 탭에 설정한 요청 메시지이며 플로우에서 요청 메시지에 매핑된 값을 가져와서 인서트 밸류줄에 이와 같이 매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 매핑을 눌러 석세스 카운트, 즉 성공 건수를 응답 메시지 필드 리절트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로우 단계입니다. 새로 만들기로 플로우를 생성한 뒤 플로우 안에서 빈 공간을 우클릭하면 프로퍼티 플로우 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수 설정에서 Add 버튼을 눌러 생성해 놓은 메시지를 가져와 아이디와 네임을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엔 플로우의 시작인 메시지 이벤트를 생성 후 이미지처럼 DB 셀렉트 액티비티, DB 인서트 액티비티, 플로우 정상 종료 이벤트 순으로 플로우를 그려줍니다. DB 액티비티를 더블 클릭하여 셀렉트 액티비티는 셀렉트 DB 아웃바운드 룰을 지정하고 파라미터 설정에 DB 셀렉트 배열 결과값을 담을 메시지를 선택한 후 아웃풋에서만 체크를 해줍니다. 아웃바운드 룰 설정에서 응답 매핑 사용을 체크하고 필드 값들을 이어줍니다. 여기서 소스 부분은 DB 아웃바운드 룰에 설정한 응답 메시지이며 타겟 부분은 DB 액티비티 파라미터 설정에 아웃풋으로 설정한 메시지입니다. 이 둘을 매핑시켜 줌으로써
아웃바운드를 응답값을 플로우 메시지 값에 담아두게 됩니다. DB 인서트 액티비티도 셀렉트와 비슷하게 인서트 DB 아웃바운드 룰을 지정하고 요청 매핑에서 필드 값을 이어주고 파라미터 설정에 인서트 요청 메시지를 추가합니다. 추가 후 인풋에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잡 스케줄로 즉시 발송을 하여 생성한 서비스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애니링크 웹 어드민에 접속하여 운영관리 잡 스케줄 메뉴에서 애드 버튼을 눌러 잡을 생성해 줍니다. 이미지와 같이 잡 아이디, 잡 이름을 입력하고 배포된 거래를 선택한 뒤 저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잡을 화면 오른쪽에 있는 즉시 발송 버튼을 눌러 거래 테스트를 해줍니다. 거래 테스트 결과는 모니터링 업무 시스템 메뉴에서 이와 같이 조회할 수 있으며 GUID 선택 시 해당 플로우 순서대로 진행 흐름과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애니링크 7 DB 설정 및 개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엑스 소프트 김민영 매니저입니다. 이번 교육은 애니링크 7의 HTTP 설정 및 개발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선 애니링크 HTTP 설정, 개발, 거래 테스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링크 HTTP 설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HTTP 수신을 받기 위해서는 제우스 웹 어드민에서 HTTP 리스너를 등록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수행될 해당 서버 컨테이너를 선택 후 1번처럼 리소스 메뉴의 리스너 탭에서 애드 버튼을 눌러 리스너를 생성합니다. 리스너 이름과 IP 포트를 입력하고 SSL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 설정에 SSL을 체크하고 키스토어, 트런스토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리스너를 생성하였으면 웹 커넥션도 추가하여 생성한 리스너를 등록합니다. 먼저 서버를 선택 후 엔진 탭에 웹 엔진, 웹 커넥션스를 선택합니다. 그 뒤 HTTP 버튼을 클릭하여 커넥션을 생성합니다. 이름과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리스너를 선택하고 스레드 풀 개수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 웹 커넥션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니링크 웹 어드민 페이지로 들어가서 HTTP 회선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구성 관리의 어댑터 메뉴에 들어가서 HTTP 어댑터를 생성한 후 HTTP 엔드포인트를 통신 방향에 맞게 생성합니다. 연결 정보 탭에서는 수신인 경우 패스를 지정해주고 송신인 경우에는 URL과 최대 연결수를 설정합니다. 이외의 설정은 서비스 타입에 맞게 설정해줍니다. 엔드포인트를 생성했으면 애니링크 스튜디오에서 HTTP 아웃바운드를 리소스에 해당 엔드포인트를 지정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청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를 추가하고 오른쪽에 응답 수신 방식과 HTTP 메소드 설정 등을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로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송수신되는 전문 데이터를 엔진 로그 파일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상위 로그 레벨이 파이니스트이거나 이미지처럼 상위 로그 레벨이 인포이지만 시스템 로그에서 패키지를 파이니스트로 하여 HTTP 엔드포인트로 송수신되는 데이터들이 샌드 메시지, 리시브 메시지로 출력되어 로그 파일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웹 어드민에서 HTTP 엔드포인트를 생성한 후 스튜디오에서 거래 및 자원을 개발합니다. 거래, 메시지,
아웃바운드 룰 플로우를 개발했으면 거래를 배포하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개발 시나리오는 HTTP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XML 타입으로 수신받고 JSON 타입으로 서버의 요청을 전송하고 응답받는 형태로 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웹 어드민에서 요청 전문을 수신받을 인바운드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패스와 포트를 입력하고 상세 설정 탭에서 호출할 거래 서비스를 지정해야 하는데 스튜디오에서 거래 배포 후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는 서버로 요청 전문을 전송할 아웃바운드 송신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겠습니다. URL과 최대 연결수를 설정한 후 저장해주면 됩니다. 이제는 스튜디오에서 거래 및 리소스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그룹과 거래를 생성한 후 요청 전문이 XML 타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 그룹에 요청 응답 메시지에 공통 헤더를 추가하고 로컬 파트엔 루트를 입력하고 그룹 부분을 바디로 설정해 줍니다. 하위 거래에는 공통 헤더 다음에 오는 메시지를 요청 응답 메시지에 설정하고 플로우를 생성한 뒤에 호출 서비스를 지정해 줍니다. XML 타입의 메시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메시지 필드 추가 후 XML로 메시지 타입을 추가하여 네임스페이스 생성 안함을 체크하고 OK를 눌러줍니다. 필드의 엘리먼트 네임을 각각 len과 트렌 코드로 설정하겠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JSON 타입의 메시지입니다.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타입만 더 추가해주면 됩니다. JSON 타입을 추가한 뒤 널 처리 방식을 엄마 샬 무시, 오브젝트 이름을 이와 같이 설정해줍니다. HTTP 아웃바운드 룰을 생성한 뒤 앞서 만든 송신 엔드포인트를 지정하고 요청 응답 메시지와 응답 수신 방식 및 HTTP 메소드를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플로우를 만들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메시지 시작 이벤트와 HTTP 아웃바운드 룰, 응답 전송 리플라이 액티비티와 종료 이벤트를 순서대로 이어주면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거래로 다시 돌아가서 호출 서비스를 지정한 뒤 우클릭으로 배포를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만든 서비스를 JMeter 툴로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JMeter 툴을 실행한 뒤 HTTP 리퀘스트를 만들어 XML 요청 전문을 넣고 테스트합니다. 서비스 정상 동작 시 이와 같이 응답 메시지를 수신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링크에서는 모니터링 업무 시스템 메뉴에서 거래 성공 실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플로우 흐름대로 진행되는 것과 메시지를 트랜잭션 선택 시 3번 이미지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애니링크 7 HTTP 설정 및 개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영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엑스 소프트 김민영 매니저입니다. 이번 교육은 애니링크 7 트러블 슈팅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선 애니링크 모니터링, 트레이스 추적, 엔진 로그 추적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링크 거래 호출 및 로그 레벨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애니링크에서는 잡 스케줄을 생성하여 거래를 호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지와 같이 호출할 거래를 선택하고 메시지가 있는 경우 데이터 값을 넣어 잡을 생성해 줍니다. 생성 후 잡 목록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 후 맨 오른쪽 즉발 전송 버튼을 눌러 거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실행된 거래의 성공 여부 및 경과 시간 등은 모니터링의 업무 시스템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전 모니터링 조회 화면에서 조회되었던 트랜잭션 로그는 거래별로 또는 업무 시스템별로 로그 레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로그를 오프하면 트랜잭션 로그는 더 이상 조회되지 않습니다. 트레이시 로그는 모니터링 조회 화면에서 조회된 트랜잭션을 눌렀을 때 팝업 창으로 플로우 흐름에 대한 로그가 출력되며 오프로 설정했을 시 해당 로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로그 레벨은 총 4단계로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프 시 로그가 출력되지 않으며 트레이시로 설정 시 로그는 보이나 전문 데이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메시지 without attachment 또는 풀 메시지로 설정 시 전문 데이터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트레이시 로그가 플로우 흐름대로 출력되며 오른쪽 메시지 버튼 클릭 시 전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그 추적과 액티비티별 트레이시 확인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트레이시 로그에서 인바운드 어댑터로 요청 소진 받는 로그와 데이터를 첫 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는 플로우에서 그린 흐름대로 출력되며 액티비티 아이디와 송수신 엔드포인트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 온 곳으로 응답을 주는 것 또한 이미지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플로우에 정의된 액티비티 아이디가 트레이시 로그에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 박스로 된 메시지 시작 이벤트는 세 번째 줄에서 볼 수 있고 노란 박스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 박스에 있는 응답 전송 액티비티는 여덟 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니링크 엔진 로그 레벨 설정과 거래 트러블 슈팅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스템 로그는 엔진에 대한 로그이며 파일로 저장됩니다. 그림과 같이 여러 단계로 로그 레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 시스템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 환경에서는 서비어를 보통 사용하며 개발 단계에서는 인포, 파이니스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시스템 로고에 패키지명을 추가하여 특정 로고만 로그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와처럼 애니링크 어댑터 TCP를 파이니스트로 설정한 경우 상위 로그 레벨이 인포여도 TCP 어댑터로 송수신되는 전문 데이터를 엔진 로그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파일 위치 및 파일 보관 주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파일 이름은 시간 단위, 일 단위 등으로 파일명을 고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행된 거래에 대해서 트러블 슈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업무 시스템 메뉴에서 조회된 트랜잭션 로그에서 개인 신용 대출이라는 거래 트랜잭션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시간대에 맞는 엔진 파일 로그를 찾아 열어줍니다. VI 편집기를 이용하여 거래 GUI들을 가지고 로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트레이시 로그에서 각 단계별 에러 확인이 가능하며 오른쪽에 세모 표시를 누르면 에러 메시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상세한 로그는 파일 엔진 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애니링크 웹 어드민에서 에러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에러가 여러 번 출력되는 경우 전후 상황을 확인해야 더 명확한 원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웹 어드민 확인으로 명확한 분석이 나지 않는 경우 파일 로그를 열어 GUID로 조회하며 트러블 슈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애니링크 7 트러블 슈팅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영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